안녕하십니까, 김종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1일날 개인 사정으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방송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10월 4일 김종래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그동안에도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보도가 그냥 뭐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나온 뉴스와 오늘 나온 뉴스를 보고 또 신문 같은 걸 예를 들면 보면 이쪽 면하고 저쪽 면하고 사이가 하도 많이 요란하게 쏟아져서 이걸 일관되게 정리가 잘 안 돼요. 여기서는 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저건 또 무슨 얘기인가,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굉장히 혼선이 오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헷갈립니다. 그래서 마구잡이 발언으로 오늘은 이 사람이 의혹이 있다, 내일은 누가 어떻다고 얘기해봐야 독자들에게, 시청자들에게 혼선만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건 이해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전부가 장님 코끼리 만지식이 된다 이거죠. 물론 아직은 진상 전모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일들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좀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누가 옳다 그러다 뭐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것보다는 이 최근에 쏟아지는 보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눈으로, 그 점에 대해서 좀 제가 생각한 바를 말씀드려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근데 이것도 또 저 또한 또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건 뭐 실체적인 진실을 가기 위해서는 아직 멀었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걸로만 보도를 봐서는 이런 것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대장동 의혹을 처음 보도한 언론은요, 중앙에 있는 큰 언론사가 아니라 경기도 수원에 있는 작은 인터넷 매체 경기경제신문이었습니다. 2011년도에 창간했다니까 한 10년 정도 된 이 매체인데요, 여기에 박종명이라는 기자가 지난 8월 31일, 그러니까 이게 한 달도 넘은 얘기죠, 오늘 제보를 바탕으로 해서 화천대유 자산관리라는 회사는 누구 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써서 이거 대장동 의혹을 처음 폭로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조선일보가 나중에 크게 보도를 하고 하면서 쭉 지금 전 언론이 그냥 거의 매달리시피 하고 있는데, 이 박종명 기자가 오늘자 중앙일보의 인터뷰에서 말이죠,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유동규 오늘 구속됐죠. 어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잠적한 그 남욱 변호사, 미국으로 도피 중이죠.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던 정영학 회계사, 그러니까 김만배, 유동규, 남욱, 정영학 이 네 사람을 의혹의 4인방으로 불린다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지를 않고, 의혹이 4인방인지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들 배후에, 아니면 최소한도 김만배 씨 언론인 출신이라는, 언론사 부국장 출신이라는 이 김만배 씨 배후에는 틀림없이 누군가가 또는 어떤 그룹이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바로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김만배와 유동규, 그리고 이 남욱과 정영학 이 사람들끼리는 소위 누가 힘이 더 세고 파워가 있냐는 갑을 관계가 아니고 거의 동급들이고, 이들 뒤에서 이들을 컨트롤하고 있고 장악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고 지시하고 있고 조정하고 있는 누군가 또는 어떤 그룹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지 않으면요, 지금 나오는 온갖 터져나오는 보도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유동규 같은 사람이 지금 구속됐고 앞으로 몇 명 더 구속될지 모르지만 그들 구속으로 끝나지 않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수사가 더 돼야 된다고 하죠. 자, 그럼 왜 이렇게 보게 되냐? 그 근거의 첫째 하나는요, 미국으로 도망간 의혹 4인방 중에 하나라는 남욱 변호사라는 사람이 킨넨 파트너스에서 291억 원을, 그리고 MSBT에서 60억 원, 그래서 합쳐서 351억 원을 대장동 사업을 하는 종잣돈으로 끌어왔습니다. 초기 자금, 시드머니를 가져온 사람입니다. 이 사업, 저는 사업을 안 해봤지만 사업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은
초기 자금, 종잣돈, 시드머니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다 아이디어는 있는데 사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입만 갖고는 안 된다. 머리로만 갖고는 안 된다. 근데 누가 종잣돈을 댈 거냐? 그래서 여기서 무려 351억 원을 끌어왔다. 남욱 변호사가. 그런데 이제부터 이상한 거는요. 화천대유가 이익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고 화천대유 밑에 있는 17개 말한 자회사격인 관계사가 있는데 이것들이 여기가 이제 다 이익을 가져가는 데의 일부인데 이 남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엄청나게 돈을 300몇억을 가지고 왔지만 화천대유도 그리고 아니고 천화동인이라는 그 계열사 말하자면 자회사격인 7개 1호, 2호, 3호, 4호에서 7호까지 있는데 그중에 달랑 하나만 이 사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는 또 하나를 소유하고 있어요. 이 정영학 회계사가 소유로 되어 있는 건 5호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갖고 있는 건 천화동인의 4호. 자, 그러니까 1, 2, 3, 4, 5, 6, 7 중에서 5개는 이 사람들 게 아니고 화천대유는 또 김만배 씨가 100% 소유하고 있어요. 화천대유도 엄청나게 가져가는데 그건 100% 김만배 씨 소유고 그리고 천화동인이라는 화천대유 밑에 있는 계열사라고 할까 자회사는 7개가 있는데 남욱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는 하나씩이고 3개는 최소한도 3개입니다. 몇 개가 더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최소한도 3개는 김만배 부인 그리고 김만배 누나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돈을 끌어온 사람은 뭐 전체 화천대유까지 합치면 여기 7개 다 따지면 한 예를 들면 뭐 10분의 1이나 15분의 1을 갖는 거고 김만배라는 사람은 뭘 했는지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자기 천화동인만 3개에다 화천대유를 100% 제 걸로 갖고 있으니까 거의 절반 이상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남욱 변호사가 351억도 이게 유치를 해온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끌어온 게 아니라 끌어오는 무슨 걸 상담하기나 일 처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업을 하는데 내가 제일 많이 가져왔으니까 이익을 가져오면 내가 제일 많이 가져야지. 어떻게 김만배라는 사람이 절반을 가져가고 이 사람은 10분의 1, 15분의 1밖에 안 됐냐 이거죠. 두 번째는요. 지금 남욱하고 정영학이라는 회계사하고 남욱 변호사하고 김만배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짜잔 하고 대장동에 나타난 걸로다가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요. 제일 처음에는 남욱 변호사하고 정영학 회계사가 2009년도에 그 문제의 대장동 땅에 한 32%를 매입을 했습니다. 2009년도 일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지지분이하고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무려 6년 후에 김만배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화천대유를 설립했고 이때부터 맺겼던 게 풀리면서 사업이 풀린 겁니다. 물론 나타난 시기는 2015년이 아니고 화천대유 설립이 2015년이니까 이 사람은 뭐 1년 전에 나타난지 반년 전에 나타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32%라는 땅을 살 때에는 김만배라는 사람은 거기 등장을 하지 않고 남욱이라는 사람하고 정영학이가 샀다. 근데 무려 5, 6년 지나서 짜잔 하고 이 김만배라는 사람이 나타난 다음에 확 풀리고 화천대유를 중심으로 하고 밑에 천화동이라는 회사를 7개를 세우고 그러고서 추진해갖고 이게 풀려서 지금까지 이 사태가 온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남욱이라는 사람하고 정영학이라는 사람은 이게 핵심 중에 핵심. 의혹의 사연방인 건 맞는데 핵심일 수가 없다. 그리고 김만배 뒤에 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떻게 이 사람이 신문기자들 사람이 무슨 놈의 힘이 있어도 이걸 납품입니까? 그 다음에요. 김만배라는 사람은 화천대유에서 자기가 세운 회사로부터 돈을 473억 원을 빌려갔습니다. 자기 회사에서 자기가 공용 목적으로 영업할 때 쓸 것 같으면 그 돈은 그냥 쓰면 되는데 회사로부터 473억을 이익이 남은 후에 자, 이 473억이 다 쪼가리가 안 맞춰지고 있는데 그 중에 100억은 어떤 분양 대행회사에 줬어요. 잘 아시다시피 뭐 건축 공장 하려면은 제일 먼저 시행사가 있고 뭐 기획하고 하는 데죠.
그다음에 이제 시공사라고 해서 건축하는 데가 있고, 그렇게 해서 아파트 같은 걸 지면 이걸 일괄해서 분양을 대행해 주는 데가 있어요. 이 분양이 많이 되면 분양대사도 아주 짭짤한 장사를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분양 대행을 맡은 회사는 시행사하고 시공사, 여기서는 그러니까 화천대유, 왜 하청회사나 비슷한 거예요. 여기에 의뢰를 받아서 아파트를 지금 분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위에요. 여기가 갑입니다. 하천대유가. 그런데 이 주인이 자기 회사 돈도 아니고 회사 돈으로 한 게 아니라 회사에서 473억 원을 빌려서 그 돈의 일부를 100억을 이 대행업체에다가 빌려줬다. 주인한테 빌려줬단 말이에요. 이모 씨라는 사람한테.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주고받는 관계를 본다면 대행업체의 사장이 여기 화천대유 김만배라는 사람한테 주었다면 혹시 그렇게 했다, 빌려줬더라도, 준 게 아니라, 그건 이해가 가는데, 아니, 하청을 주는데 거기다가 뭐가 아쉬워서 100억을 주고 하청 분양 대행업을 시킵니까? 회사끼리 거래라면 또 좀 나은데, 개인이 빌려서 개인에게 줬다 이거죠. 개인이 회사하고 화천대유하고 분양업체가 있는데 이 분양업체가 회사끼리 주고받은 게 아니라 여기서 주인이 자기 회사인데 돈을 빌려서 여기 주인한테 100억을 개인으로 빌려줬다. 이 분양 대행업권이라는 건 따로 주고.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게요. 이 남욱이라는 사람하고 정영학 회계사라는 사람은 이 대장동 사업 전에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를 했었어요. 관여를 했었어요. 여기서 사업에서 좀 히트를 친 겁니다. 근데 이때도 그 아파트 일부의 분양 업무를 바로 이모 씨라는 사람, 100억을 빌려간 사람이 했어요, 이것도. 그리고요, 그 위례 사업을 할 당시에 이 남욱 변호사의 아내하고 정영학 회계사의 아내라는 사람은 위례 사업을 하는 회사, 화천대유 같은 회사에 사내이사로 있었어요. 근데 이 이모라는 사람, 보행업체 사장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박영수 전 특검, 박근혜 대통령 구속시키거나 적폐청산에 앞장섰던 이 아주 책임자였던 이 박영수 특검이 뭔 친척이라고 합니다. 야, 진짜 이상하죠? 박영수라는 사람의 친척인 사람이 대장동 말고 위례 때도 거기서 분양을 했는데 이 4인방 중에 하나는 남욱이라는 사람과 회계사라는 사람은 그 회사에 또 사내이사, 부인들이 사내이사라고 이 남욱 변호사의 아내는, 부인은 어떤 언론사 기자 출신입니다. 많은 방송사.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박영수 특검의 먼 친척이다. 근데 그 박영수 특검은 화천대유의 상임고문으로 2016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때쯤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이건 겸임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고문직을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은 2015년도부터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대장동에서 미분양된 아파트 하나를 아주 분양 가격으로 받아서 로또를 맞은 거예요, 로또를. 물론 박 특검은 이 씨는 이게 정말 촌수로 계산하기 어려운 먼 친척이다. 나는 뭐 그 일 알지도 못하고 나는 그 사람한테 돈을 받은 게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이 박영수 특검은요, 또 이 씨가 어떤 회사 대표, 지금 하는 분양 대행회사 말고 유리 개발하는 회사의 대표를 맡았는데 이 사람이 대표를 맡기 전에 박영수라는 사람은 거기에 사회이사를 했었어요. 사회이사를 하고 그만둔 후에 바로 아까 얘기한 분양 100억을 빌렸다는 이 씨라는 사람이 그 회사 대표이사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 박영수라는 사람하고 이 사람은 친척인데 어떤 회사 사회이사를 했는데 그만둔 다음에 이 씨가 또 대표가 되고, 이 사람은 위례부터 남욱 변호사하고 정영하고 관련돼 있고, 또 이쪽 대장동도 분양을 받는데 분양을 하청해준 화천대유 김만배로부터 개인 돈 100억을 빌렸다. 그리고 딸까지 이렇게 관련된데 이런 걸 그래 박영수 특검 말을 다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요,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대해 녹취록을 제공했는데 그때 공동성기로 사용할 돈을 놓고 김만배 씨하고 정영학 씨가 서로 네가 부담해라,
공동 서로 경비로 쓸 거를 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유동규 씨가 뭐 개입하다가 뭐 따귀를 때렸느니 어쩌느니 하는데, 자, 김만배하고 정영학이 중에서 누가 센 사람이면 공동 경비로 싸울 일이 없어요. 야, 네가 부담해 하면 부담하는 거지. 아니면 좀 형님 봐주십시오 하면 뭐 조금 짜게 놔두지, 서로 부담을 하는 데는 이 사람들은 동급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끼리 지금 하수인처럼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지네끼리 티격태격하지만 실제는 따로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곽상도 의원의 아들, 지금은 사표를 냈습니다만 아들의 50억 문제입니다. 이 50억도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익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주었다. 그것이 뇌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쭉 보면은 네 사람,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아니면 네 사람 배우의 한 사람 또는 어떤 그룹, 아니면 적어도 김만배라는 사람 뒤에는 틀림없이 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에 김만배 뒤에다 누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유동규, 윗선일 겁니다. 유동규. 그쪽은 그러니까 김만배라는 사람은 민간 쪽이고 유동규라는 사람은 성남시 쪽이니까 여기도 윗선이 있을 거다 이거죠. 이 유동규라는 사람은 어제 구속된 구체적인 사유는 김만배로부터 5억, 정영학으로부터 3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 모두 8억을 받은 혐의로 걸렸는데, 근데 실제로 이들 간에 약정한 건 700억을 받아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유동규가. 이 돈은 어디다 쓰겠습니까? 유동규도 받아서 그러면 어딘가 줄 데가 있는 거죠. 나눌 데가 있거나 그런 사람이 뒤에 있다는 얘기죠. 아까 분양대행업체에 100억 준 것도 그 분양대행업체 이 씨가 누구한테 주려고 그랬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100억을 다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초기 자금을 끌어온 그 소스, 키넨 파트너스. 여기는 최태원 SK 회장의 여동생이 돈 빌려준 거, 그 돈을 여기다 빌려준 거예요. 이런 관계. 뭐 박영수 특검이 관계라든가 곽상도 의원 문제라든가 유동규 의원이 700억을 받기로 했다는 것, 700억을 지가 받으면 지가 탈나지 않다가 어딘가 줄 것, 이런 것들이 민 쪽에서는 김만배, 뭐 관 쪽에서는 뭐 유동규, 이런 사람들에게 전반적으로 가려져야 된다 이거죠. 근데요, 지금 위례에서 시작된 사업이, 그런 모델이, 그런 방식이 대장동에 와서 빅히트를 친 건데, 그들로 볼 때에는 국민들에게 죄송한 말이고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하긴 합니다. 그들로서는 떼돈을 버는 거야. 배가 터진 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방식이 지금 대장동에서 끝나냐. 위례에서 시작돼서 대장동 온 것이 지금 어디서 하고 있냐면 포천, 안양, 평택, 이런 데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나 지금 주춤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동이 터졌다면 같은 모델인 포천, 안양, 평택도 추진했거나 지금 일시 중단된 것도 또 터질 거다. 이런 사업들은 누가 하느냐? 그 아까 말씀드린 4명의 일부가 다른 사람하고 하거나 4명의 일부끼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이 사람들 선으로 끝내는 건 절대로 불가능하다. 네, 이렇게 많이 벌려져 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내부 고발과 내부 제보도 들어올 것이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이 4명이 막 김만배가 가는 데고 유동규가 가는 데고 남욱이 가는 데고 그러면 모두 핵심 실세라고 언론이요. 이때는 이 사람을 실세로, 어때는 저때는 의혹의 중심인물로 이 사람을 하지만, 그러니까 신문마다 헷갈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를, 아하, 이 사람들은 전부 하수인이구나. 하수인인데 돈을 들어오는 쪽에서 관련된 쪽은 저기 무슨 300m 가져왔는데 이 사람이 주인 행세를 못하고 있고, 또 여기는 또 박영수 특검하고 뭐가 관련돼. 곽상도는 이렇게 되고 앞으로도 또 누가 털지 몰라요. 그것이 여가 털지도 모르고 야가 털지도 몰라요. 그리고 관쪽은 관쪽대로 또 그걸 700을 받다 도대체 누구하고 쓰려고 그랬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보도가 되면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하셨으면 하고요. 물론 검찰은 그것이 전제 검찰이 하고 여기서든지 특검을 하든지 언젠가는 규명돼야 된다. 안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관련자가 많고 이것이 돈으로서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방송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사실상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어제
확정됐다는 얘기와 그에 따른 국민의힘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신청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